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계사 1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중국사 북방민족의 대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송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이 송나라는 이 중국의 5대 식국이라고 하는 이 혼란한 시기를 통일한 왕조라고 했는데요. 실은 이 5대 식국의 혼란한 시기에 이 중국의 북방에서는 이 북방 민족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들은 이 자신들의 부족을 통일하고 나서 이 중원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중국의 중원 왕조들을 이 압박하게 됩니다. 제일 먼저 이 두각을 나타낸 나라가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고요.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중국식으로 요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. 이 거란은 이 5세기경부터 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이 부족별로 흩어져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거란 부족을 이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거란족을 통일하게 되고요.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당제국 붕괴 이후에 급성장하게 되는데요. 이 발해를 원정해서 발해를 멸망시키고요.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중원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5대 10국의 이 한 나라였던 후진의 군사 요청으로 인해서 이 후진을 도와주게 되고요. 그 대가로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할양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배후에 고려를 굴복시킨 이후에 대거 이 중원으로 남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고려 굴복 후에 대거 이 중원 지역으로 남하하게 되고요. 이 송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송나라가 이 전쟁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합니다. 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건 이 송나라가 이 거란의 열세를 인정한 것인데요. 이 송나라가 거란에 이 세패, 요즘으로 따지면 돈이죠. 이 세패를 지급해 주고요. 이 형제 관계를 체결한 것인데요. 여기서 형은 이 송나라가 되고 이 아우는 이 거란이 되는 것인데요. 그러니까 이 송나라가 이 자존심은 지켰지만 실은 실리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이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이 거란은 이 계속 송을 압박하다가 나중에 이 송나라와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새로운 북방 민족인 이 금나라의 연합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. 이 거란의 성장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요. 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성장하던 거란은 먼저 이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요.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5대 10국의 한 국가였던 이 후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운 대가로 인해서 이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연운 16주를 할양받게 됩니다.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요. 여러분들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은 이 만리장성 이 안쪽에 있는 땅이고요. 이 땅을 기지로 해서 실은 이 중원 지역으로 이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매우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 거란은 이 땅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요. 밑에 있던 이 송나라는 이 거란으로부터 계속 이 땅을 빼앗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 이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. 그러면서 이 거란과 이 송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. 이 거란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 송나라는 이 거란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요. 그것이 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 송나라는 이 거란에게 이 막대한 돈을 주고서 이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거란이 이 송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을 쯤에 이 송나라의 이 북서쪽에서는 또 다른 이 국가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것이 바로 이 서하라고 하는 국가입니다. 이 서하라고 하는 국가는 이 티베트 계통의 이 탕구투족이 세운 나라이고요. 이 서하도 거란과 마찬가지로 이 이원호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 부족을 통일하고 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동서교통로를 장악하면서 이 송과 대립하게 되는데요.
이 서하가 위치한 지역이 실은 이 실크로드로 이동하는 길목이고요. 이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의 이익을 서하가 독점하면서 이 송나라는 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송나라는 이 서하를 공격해서 이 실크로드로 가는 이 루트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요.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 송나라는 이 서하와 5년간 이 100만이 넘는 대군과 국가 총 예산의 60%를 투입하면서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. 그러나 이 송나라는 이 서하에 계속 패배를 하면서 이 거란과 마찬가지로 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요. 이 송나라는 이 평화를 대가로 이 서하에게도 막대한 돈을 지급하게 되고요. 계속 이 지속적으로 이 송나라를 괴롭히다가 몽골군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. 다음으로 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이 새롭게 등장한 여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진도 이 거란과 마찬가지로 나라 이름을 나중에 중국식으로 금으로 바꾸게 되고요. 이 여진은 이 아구다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여진족을 통일하고요.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요동을 정복하고요. 그리고 이 송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송나라는 이 여진을 끌어들여서 이 요나라를 멸망시킬 때 실은 이 약속을 했는데요. 이 요를 멸망시킨 대가로 이 막대한 양의 물자를 이 여진에게 주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송나라는 이 여진과 연합을 해서 이 요를 멸망시킨 이후에 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고요.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여진은 이 송나라를 공격하게 되고요. 당시에 이 중국 송나라의 황제를 이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요. 그것이 바로 이 정강의 변이라고 하고요. 이 정강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 황제의 연호를 말합니다. 어찌됐든 이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이 여진은 화북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. 당시 송나라 황제의 이 동생이 남쪽으로 피신을 해서 이 남송을 세우면서 이 송나라는 이 왕조를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여진은 이 남송과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. 이 남송의 입장에서는 이 평화 조약의 내용이 이 구려개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내용은 이 남송의 황제가 이 금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는 것이고요. 이 신하의 예를 취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중원에 있었던 이 중국의 황제가 당시에 이 북방 민족의 이 신하를 치하내는 이때가 처음이었고요.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한족 중심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 평화 조약은 이 구려개구의 절정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. 이러한 평화 조약으로 인해서 송나라는 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요.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이 실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여진은 나중에 이 남송과 연합한 이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. 이 지도는 이 여진의 성장 과정을 이 지도로 표현한 것인데요. 이 아구타라고 하는 인물이 이쪽 지역에서 이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고요. 이 여진은 점차 성장을 해 가면서 이 중원 지역으로 남하하게 되고요. 이 요를 멸망시키고 더욱 중원 지역으로 남하를 해서 이쪽 화북 지역까지 차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송나라는 이 여진의 침략을 받고 이 수도를 이 남쪽에 이만으로 옮겨서 이 왕조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요와 금의 중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이 요와 금나라는 이 기존의 이 북방 민족들과 다르게 이 중국을 굉장히 장기간 통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을 이 장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이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 스스로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통치했기 때문인데요.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. 이 통치 구조에 있어서 이 이중 체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.
이 요나라는 이 북면관과 이 남면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따로 두어서 이 거란족과 이 정복한 한인들을 따로 통치를 하게 되고요. 이 금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여진족이 사는 지역은 이 매간 모국제를 통해서 통치를 하고요. 이 새롭게 정복한 이 한인들이 사는 지역은 이 주연제로 통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국가 모두 본인들의 독자적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문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이러한 통치 구조의 이중체제나 독자적인 문자 사용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 사회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중국을 장기간 통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이 이 거란의 남명관제와 이 북명관제를 나타낸 것인데요. 이 남명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통해서 새로운 한족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요. 이 북명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통해서 기존의 거란의 부족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남명관제와 북명관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 고유한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금나라의 맹한 모국제인데요. 이 금나라도 이 여진족이 사는 지역은 이 맹한 목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부족 통치 방식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요. 이 새롭게 정복한 지역은 이 중국의 이 주연제를 적용해서 통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금나라도 이러한 통치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요와 금이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이 또 다른 방법이 자신들의 문자를 사용한 것입니다. 이것이 이 거란 문자의 모습인데요. 여러분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겠는가요? 선생님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. 그런데 이 대략 이 모양을 봤을 때 이 한자를 변형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겠고요. 하지만 이 거란 문자는 아직 이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. 그리고 이것이 여진 문자인데 이 여진 문자도 마찬가지로 이 한자를 변형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여진 문자는 어느 정도 해독이 됐지만 이 완전하게 아직 해독은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은 이 북방민족의 대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이 온라인 계약으로 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.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등교 계약을 한다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이 영상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들이 많았고 모두 건강히 등교를 해서 이 교실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